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을 성공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강력해진 군사력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너도 나도 한국의 무기를 팔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신냉전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다른 국가들의 기술력과 비교해 보아도 우수하고 이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강대국 그룹,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냉전을 경험해와서 그 누구보다 적의 도발과 기습에 대한 대응이 확실한 대한민국의 상황과 과거 가난해냈던 최빈국 한국에서 지금의 선진국으로 들어선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다른 나라들이 인정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민국은 전력 유지에 꼭 필요한 기술들인 조선업과 중공업 및 반도체 사업에서도 기술 강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게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며 곧이어 우리나라의 방위 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와중에 KF-21 보라매가 1차 시험 비행을 마친 후 곧이어 3차 비행도 수월하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서 관계자들이 중점적으로 봤던 핵심 요소들은 보라매에 탑재된 엔진의 출력 상태와 랜딩 기어의 작동 상태 점검,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및 전자전 제머 등 4대 핵심 항전 장비의 상태 점검 및 비행 제어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차후 보라매 전투기의 실전 배치에 앞서 전투기 운영의 핵심적인 비행 제어 시스템을 완벽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이번 시험 비행에서 2000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축적을 한 뒤 이를 분석하여 나온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2024년 초감항성 실행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KF-21에 실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점검하여 실제 비행 시 필요한 전투기 기체의 반응과 차후 행동 방향을 조율하기 위해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한 이유 덕분에 이번 실험은 현재 우리나라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 강국들 사이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밀리에 비행을 하였고 인증된 소수의 해외 바이어들과 군 관련 인원들만 이번 시험 비행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비행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놀랐다는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험 비행 도중에 KF-21이 약 2200km/h, 속력인 마하 1.81 수준의 속력에 근접할 정도의 성능으로 무리 없이 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하는 다들 들어보셨어도 막상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 익숙하지만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마하란 어떠한 속도가 음속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마하 1이면 음속과도 같으며 마하 0.5는 음속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음속은 340m/s로 섭씨 15도 1기압의 경우이며 항공기의 기준에서는 10km 상공에서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인 경우 음속은 300m/s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와 같이 마하 1.8의 경우 음속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는 현재는 운용하지 않지만 과거 초음속 여객기로 알려졌던 콩코드의 최고 속도인 마하 2보다 살짝 낮은 수치이며 실전에서 고고도 최대 속력 마하 2 이상을 달성한 기체들로는 F-15, 미그-25, 미그-31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 기체들은 사용한 엔진의 목적이 다르고 또한 마하 2 이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추력 강화용 추가 장치인 F터버너를 사용하여 순간 속도를 최고로 끌어올려서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 것이지 계속 F터버너를 켜놓고 비행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비행체의 경우 사소한 굴곡 하나에도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비행기의 경우 무장을 최대한 기체 내부로 수납이 가능하게 하여 스텔스 성능도 챙기면서 기체의 평균적인 항속거리와 속도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거친 기체인 F-21 랩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F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마하 1.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F터버너를 켜지 않고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을 슈퍼크루징 초음속 순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KF-21의 경우 아직 슈퍼크루징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전 단계인 최고속력 부분에서 마하 1.82를 갱신하여 많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첫 시작 비행을 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지속적인 개조를 통해서 속도를 높여갔지만 이번의 시험에서는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대부분의 결과에서 최대 속도를 마하 1.8까지 올리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마하 1의 경우 약 1200km/h로 서울에서 부산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또한 마하 1.81의 경우 2200km/h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0분 만에 돌파하는 속도입니다. 또한 이 경우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시 더욱 높은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비행시험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금일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수용량을 포함한 7.7톤급 비행에 있어 보람의 전투기는 전혀 무리 없이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KF-21이 차세대 전투기인 만큼 대량의 미사일과 탄약 및 항전 장비들이 탑재되어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25톤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인도의 차세대 고등중형 전투기와 비슷한 스펙입니다. AMC의 경우 5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기체로 현재 공개된 바로는 KF-21보다 뛰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보라매와 같이 실제로 제작 및 시험 비행을 하기 전 상태라 확신하기는 힘듭니다. 25톤급이나 되는 탑재 가능 여부도 중요하지만 탑재 후 실제 작동하는 데 있어 무리가 없는지 테스트를 하려면 적어도 26년 전까지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계획에 따르면 2026년 보라매의 실전 배치 전까지 테스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 KF-21의 최종 단계는 6세대 전투기의 기능인 KUSX로 불리는 무인기들의 호위를 받는 형태로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한국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인원들이 노력하는 중입니다. KF-21의 경우도 초음속 순항을 위해서는 블록3형으로 개량을 통해 무장의 내장화를 완벽하게 해내고 2030년까지 우리 방위사업청이 만들어내는 차세대 엔진을 통해 동북아의 최고의 기체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일 것 같다는 극찬을 이번 시험 비행을 관람했던 해외 바이어들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인 항공기를 만들어낸 것에 끝나지 않고 계속 새롭게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지키는 자세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어 항상 고마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국방과 관련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